네, 이어서 주택법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 사업주택 두 번째 파트 한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심화 문제가 한 7문제가 있는데, 자,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조합을 해산하려면 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틀렸죠? 자, 우리 앞에서 본 지문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일단 3분의 1이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죠.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는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할 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예정세대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자, 우리 공법에서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들의 공유일 때는 그 대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번도 잘못됐네요. 자, 4번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을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충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충원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이 되더라도 기존 조합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고 지금 틀립니다. 5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5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 모집했을 때는 조합원의 이제 명단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이 5번으로 보시고,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12번 문제. 자, 어렵더라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답이 이제 1, 2, 3, 4번은 다 틀린 거고, 이 5번 지문이 이제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맞죠? 다음 2번 지문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의 내규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그동안 사용한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이게 아까 나왔던 질문이네요. 자,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계산해서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을 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네요. 자, 1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맞춰줘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을 위한 주택을, 자, 구성원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적용하지 않고 지역이나 직장조합원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일단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조합원들한테 먼저 공급할 수 있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조합원이 자, 공개 모집 이후에 기존 조합원이 사망 또는 자격 상실자로 판명되거나 또는 뭐 탈퇴 이런 식의 사유로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최초로 모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되 이렇게 재모집하거나 충원 같은 거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 정답이고 3번을 잘못했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보충학습하시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1번 지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 권원, 이게 사용 승낙서입니다. 일종의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8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은 15% 확보면 되죠. 자, 이게 지금 이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번 지문이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대지 80% 이상의 사용 권원으로 이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를 사용하겠다는 승낙서 같은 것들을 80% 이상을 받고 또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소유권을 15%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모집을 먼저 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이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신고하고 공개 모집할 때는 대지 50% 이상의 사용 권원입니다. 80% 이상 사용 권원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의 인원수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할 때는 대지, 주택건설할 대지의 50% 이상 사용 권원이고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사용 권원으로 80% 이상이고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이 딱 되고 나면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100% 소유권이 필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15%인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100% 소유권이 확보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도 100%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예외는 이제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대지 사용권은 50%, 대지 사용권은 80%, 소유권 100% 여기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서 조합이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역 직장 조합이. 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앞으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5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자, 주택법상 자,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인 것 같은데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공익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사업하더라도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도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 누가 있었습니까? 공공사업주체가 있었죠. 1번 공공사업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두 번째가 공익법인, 세 번째가 주택조합, 네 번째가 고용자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사업 시행자가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추가됩니다. 여기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는 안 되고 여기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국가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국가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이건 보충학습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자, 우리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한테 등록증을 대여했다.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같은 걸 내가지고 등록했을 때는 1년 이내로 영업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건 등록증을 대여했기 때문에 행정관청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자, 말소 하여한다가 되는 것이죠. 필수적 말소. 이 말소가 취소랑 같은 겁니다. 등록을 필수적으로 말소를 하여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5번 지문에 보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가 처분 전에 우리 영업정지 같은 거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놓은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답이 지금 이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4번, 5번 다 틀렸고요. 1, 2번은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번.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충학습을 좀 봐드리면요.
자, 우리 공동사업 주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주택조합인데, 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나 직장조합 포함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만 제외합니다. 자, 어쨌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등록사업자 안에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자, 국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2번 지문에서 여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이 자기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 위에 그 두 개는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던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지자체란 말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필수적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총회가 결정할 사항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어려운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센스있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자, 조합의 임원 선임 같은 거 중요한 거죠. 우리 조합장을 뽑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 해임은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비를 조합원들한테 분담시키는 내용. 자, 이 돈 문제. 자, 이런 돈 문제 같은 경우 사업비가 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이제 일정 부분을 나눠서 분담시킬 때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3번인데, 자, 주택 상환사채는 지역주택조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풀어볼 건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 4번 자금의 차입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대지의 위치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들을 변경하는 조합 규약 변경, 조합 규약이 이 조합의 내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3번은 이 지역주택조합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 3번 같은 경우를 답을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택 상환사채는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 돈 문제, 조합 임원 문제, 규약 문제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의결사항입니다. 투표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자, 심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조합원이 사망을 하면, 자,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도, 조합원이 사망한 그 지위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 조합원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조합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자, 지금 근무지의 변경 같은 이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을 때 신구청장 인정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벗어나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 같은 것들, 또 세대주 자격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자,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신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수 50% 미만이 되면 그 결혼이 생긴 그렇기 때문에 자,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예정수가 500세대인데 자, 기존 조합원이 500세대에 50% 250명으로 딱 맞춰놨다가 10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세 수의 50% 미만으로 떨어졌죠. 자, 500개의 아파트를 짓는데 240명 됐으니까 그럴 때는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 생긴 범위 안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번 질문 때문에 이게 심화가 되는 건데, 자,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면 그 조합원도 무주택 세대주 또는 뭐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이렇게 최초로 조합을 모집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모집하더라도.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변경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이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그럴 때는 주택조합에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그러다 보니까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조금 보충학습으로 봐드리면요. 자,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성립이 되면, 자,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주택건설 예정세수가 500세대인데, 자, 간신히 모집을 해가지고 250명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추가 모집의 승인을 얻은 겁니다. 아까 우리 500세대에서 추가적으로 뭐 250명 있는데 너무 좀 조합원이 작아서 50명 정도를 추가 모집을 그런 승인을 얻거나, 아니면 기존 250명 중에서 법정된 사유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근무지의 변경, 상속받은 주택으로 뭐 이사가는 거 이렇게 탈퇴를 해가지고 주택건설 예정수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자, 무자격적으로 판명됐을 때, 그 다음에 주택건설 예정수의 변경으로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 보시면 충원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재모집, 추가 모집 승인을 얻어가지고 재모집 같은 걸 하거나 충원, 이런 법정된 사유로 충원 같은 거 할 때는 그때는 여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추가 모집이 되면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 변경인가 신청은 아까 우리 저기 문제 나왔던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 판단, 추가 모집 같은 거 할 때, 자, 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였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지 그런 걸 따질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기산점을. 이런 것들 아까 다 문제가 나왔던 4번하고 3번 지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가서 4번에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을 해서 조합원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3번 질문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3번 질문. 자, 3번 문제 심화입니다. 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지역이나 직장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조합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자,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 아까 탈퇴한 조합원이나 제명된 조합원은 자신이 부담한 그런 비용 중에 일부,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빼고 나머지 일부 비용 같은 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조합 임원의 선임 같은 거, 조합 임원을 뽑는 그런 총회 같은 걸 개최할 때는, 이게 이제 총회가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자,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렵죠. 이게 출석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합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의결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출석 요건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100분의 20 정도 이상이 출석하는, 원래는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하는 건데, 100분의 20을 출석하는 것을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이거 보충학습으로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자격 상실로 인해서 결혼을 충원 같은 거 할 때, 자, 충원 같은 거 할 때는, 자, 신고청량할 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충원 같은 거 하거나 재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이렇게 모집할 수 있으니까, 이 충원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 신용을 받아서 당연 퇴직하면, 자, 퇴직했더라도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걸 믿고 이제 어떤 계약 같은 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정답을 이건 3번으로 보시고 조금 보충학생을 보시면요. 아까 총회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출석 요건이 사전에 100분의 10 이상 조합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조합원이 100분의 20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 자, 요거 한 문제짜리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파란색 써 있는 부분들 잘 보시면요.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이 돼야지 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의 규약의 변경, 중요한 거죠. 자금 차입 같은 걸 결정하는 총회도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이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같은 것들에 대한 총회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거 4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합에게 조합원들한테 어떤 비용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 선정, 시공자 선정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돈 문제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도 돈 문제랑 관련된 것들도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립총회, 조합의 규약의 변경, 자금 차입,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총이기 때문에 100분의 20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요거 일단 4가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의 모집 방법. 지역 직장조합을 최초로 설립인가를 모집을 해서, 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모집을 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신구청장한테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같은 이유로, 자,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 같은 경우를 재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 심화 4번 문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최근에 이렇게 주택조합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을 한 조합 규약,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조합의 규약을 만들어서 설립인가 신청하는 겁니다. 정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이나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인 단체는 정관을 만들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규약을 만들어서 이 규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확인하는 서류 필요하겠죠. 지역주택조합원은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상으로,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아까 대지 80% 이상의 사용 권원, 추가로 하나 더 말을 드리면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한 서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이거는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 신청, 해산할 때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정산서라는 게 조합 활동을 하면서 쓴 돈, 자, 이런 것들 쓰고 남은 돈을 정산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이렇게 중간에 섞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산서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이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해산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심화 4번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 자, 아까 이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심화 5번 문제. 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주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기업번호 보시면 토지주택공사가, 자,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도,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여기 100,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닙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대지 조성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므로 그 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대지 조성사업 같은 거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주택공사는 규모 같은 거 상관없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죠.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거를 국가라고 시험 문제를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국가는 들어가지 않고 등록사업자,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으니까 자, 기억, 니은 다 틀렸죠. 자, 디귿번이 지금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는데 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이 있었을 때는 6개 층 이상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개 층도 주택사업을 건설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요. 일단 정답은 이거 디귿번만 옳은 거니까 정답을 2번으로 보시고요. 해설을 좀 보면요. 아까 우리가 총학습으로 공동사업 주제 다시 한번 봐두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주택조합에 자, 지역 직장 들어가고 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문제처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업자 중에서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공동사업할 때 등록사업자 옆에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앞에 문제처럼 국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자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이건 의무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은 임의적 공동인데 3번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등록사업자가 되면 시공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처음에 등록을 해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 이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해야 되는데 다만 6개 층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만 자, 이게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직통계단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직통계단을 만들었을 때는 6개 층짜리 주택사업을 건설할 수도 있다. 원래는 5개 층 이하로만 해야 되는데 6층까지도 주택으로 쓰는 층을 6개 층까지도 건설할 수 있고 2번이 아까 시험 문제였었죠. 자, 이 등록사업자의 실적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주택으로 쓰는 층을 자, 6개 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과거의 실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6개 층을 이상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6개 층 이상을. 그래서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7층까지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 조건을 아까 시험 문제를 낸 거죠. 자, 심화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자,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범위 안에서 충원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 조합원이 사망 같은 거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원할 수 있겠죠. 자, 무자격적으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대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모집 같은 거 승인받으면 이것도 우리가 신규로 또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주택건설 예정수가 500세대다. 조합원이 250명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가지고 50명을 더 모집하는 승인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번이 조금 이상하죠. 조합원이 탈퇴 같은 걸 해가지고 주택건설 예정수의 이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된 경우에 아까처럼 충원 같은 걸 쓴 거지 60%가 됐을 때는 충원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수의 수가 변경되어서 조합원 세대수의 40%가 된 경우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예정수의 수가 예를 들어서 800세대였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800세대여서 조합원이 400명으로 간신히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택건설 예정수가 200세대가 더 증가돼가지고 1000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800세대 예정세 수가 있었는데 조합원은 400명으로 간신히 조합원을 인원수를 채웠는데 주택건설 예정세 수가 200세대가 증가가 돼서 1000세대가 되면 400명이 40%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까 이렇게 충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정답이 지금 우리가 이거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0%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 50% 미만 사례니까 4번, 5번은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60%가 됐으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는 충원 같은 거 하는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주택건설 예정수의 대수의 50%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죠. 아까 신고하고 공개 모집 같은 거 할 때 광고를 합니다. 자, 광고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걸 찾습니다. 자, 조합의 명칭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조합원의 자격 기준도 조합원 모집할 때 이것도 광고에서 알려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디귿번은 좀 이상하죠. 조합 설립 인가는 아직 받은 게 아닙니다. 모집을 해서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을 채우고 관련서를 맞춰가지고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근데 지금 이게 모집 광고할 때 조합 설립 인가일이 언제인지는 이거 시간의 차이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미래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모집 광고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맞죠? 모집하려면 모집 신고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수일이 언제냐 해서 자, 기역, 니은, 리을 정답 요거 2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모집 광고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여기 아까 조합원의 자격 기준, 조합의 명칭, 사무실의 소재지, 조합 모집 신고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조합 설립인가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조합도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잘 공부하시다 보면 관련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는 주택법의 세 번째 파트, 주택의 건설 파트로 가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